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죠. 오늘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이 96도에 이를 정도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남가주 전역에 펼쳐졌는데요. 이 같은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과 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으로 가릴 곳도 없이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늘 하루. LA 다운타운은 최고 기온 96도를 기록했습니다. 롱비치 97도, 플러턴 98도, 우들랜드 힐스는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습도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일면서 체감 온도는 더했습니다. 보건국도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오늘 같은 날씨에 탈수 증상이 크게 일어난다며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전히 진화율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 9채를 태운 샌버나디노 산불은 진화율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LA 북쪽 실마 지역 새들리치 산불은 8,800에이커를 태운 현재 진화율 96%입니다. 추가 산불 위험이 이번 주 내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한번 불길이 붙으면 진화가 매우 어려운 만큼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예민해진 전력당국도 캘리포니아 주민 50만 명에 대해 추가 강제 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국립기상대는 지금 같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주말 들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9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진 가운데 LA시 정부도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심의 변화를 일으켜 효과적으로 더위를 막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LA 최고 기온은 96도. 도심 속 길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엔 걸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온몸에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도심 속의 열기를 제거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쿨스트리트 LA 프로젝트. 주요 도심 구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실체가 오늘 최초 공개됐습니다. It's 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 Angelino, everywhere, can walk safely to and from. 두 블럭 사이에 조성된 견본 도심은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곳은 사우스 LA 지역의 쿨스트리트 L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공된 도로면입니다. 두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라 약 8도 정도의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온도를 재봤습니다. 쿨링 아스팔트라는 신소재로 포장된 도로면은 109도, 기존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은 116도를 나타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변화를 준 결과 도심 속 온도가 내려간 겁니다. And tha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some of our city's most vulnerable, hottest neighborhoods and do something to improve them. LA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9만 그루의 가로수를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차양막이 700여 개 설치됩니다. Think about an elderly Angelino who relies on public transit to get around her neighborhood. Imagine her standing in the blistering sun in the middle of July waiting for the bus with hot, dark asphalt. 강한 무더위가 지속되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길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정부의 방침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실내는 물론 건물 밖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향후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기관과 단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몬테벨로에 위치한 의료지원센터입니다. LA 카운티 최초로 건물 실외에서도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센터 직원들도 휴식 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 실외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의료센터 유니폼이나 직원 아이디를 차고 있다면 흡연할 수 없습니다. 또 환자나 방문자, 자원봉사자도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되고 외부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은 건물에 들어올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moking and vaping on our site, in our site, any place, prohibits staff from smoking on breaks. So if they smoke, they have to go change their clothes. They can't come back in. LA 카운티 최초로 건물 주차장을 포함 실내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전자담배 금연 프로그램은 의료센터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의료센터 자체 전자담배 금연 프로그램에 지역시의원과 공무원, 의료계 종사자들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It's for the health of not only children but our residents, and by this clinic doing this, it's setting, they're going to be the example for other businesses to maybe join the whole program to do this also. So we should include the vaping in it because now that's really popular amongst the youth, and we have a skate park there.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really needs to be addressed. 전자담배 흡연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25 이하 흡연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클리닉은 저소득층과 보험 가입자에게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체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과 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AP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오늘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이 유독 비싼 이유에 대해 가주 법무부가 정확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최근 나온 주 에너지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베세라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세라 법무부 장관 사무실도 주지사의 지시를 받았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은 타주의 운전자들에 비해 1갤런당 평균 30센트씩 휘발유 가격을 더 지불했는데 정유회사들의 설명과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에 따른 품질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지난 5년 동안 휘발유 가격을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무려 116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베세라주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정유회사들이 허위 광고를 했거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이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5%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LA시의회가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고 잘못이 없는 세입자들의 부당 퇴거를 막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달 초 렌트비 상한선 법안 AB 1482가 주지사 서명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면서 이전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 법안 시행이 확정된 이후 LA 시내 200여 개 아파트에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피자로 유명한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 그러나 이 가게에서 만드는 그릴치즈는 이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배달 주문 고객들을 위한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You have to try to see what trends are coming and try to get ahead of the game on that as much as possible. And a lot of it happens to be right now virtual restaurant. 버추얼 레스토랑, 가상 식당이라고도 하고 공유 주방이라고도 합니다. 기존 요식업소들이 이 버추얼 레스토랑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그럽헙과 같은 모바일 주문 앱의 성장과 발맞춰 아예
배달에 맞는 음식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Consumers are going to rate how good the food is, and if the food's not very good, they're not going to be rated very highly, and they're not going to do very well. So from that standpoint, it's a pretty fair, market-driven system. 소비자 마켓 리서치 기관인 MPD 그룹에 따르면 모바일 주문을 통한 배달 음식 시장은 이제 미국 내에서 3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As real estate prices go up and rents go up at prime locations here in downtown Chicago, there's restaurants that are looking to have their footprint here in the city that just can't afford to do your traditional brick and mortar. 시카고에 있는 비굿이라는 이름의 음식점. 업소 간판도 없고 오직 배달과 투고만 하는 곳입니다. 버추얼 레스토랑 체인 키친스 유나이티드로부터 공간을 임대 샐러드와 그레인볼, 샌드위치 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키친스 유나이티드는 이미 구글로부터 $10,000,000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의 한 곳씩 공유 주방을 열었는데 내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로스트 비프 레스토랑도 최근 배달만을 위한 다른 음식들을 개발해 판매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Uber Eats actually approached us because they were the first ones to sort of test out these virtual restaurants. And that did extremely well with us, so we kind of just built off that. 새로운 시도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고 배달 전문 레스토랑만 3개로 늘렸습니다. You can use your existing team and just brings in more, opportunities to make more sales overall. 주방과 홀이 있는 공간에서 계산대를 사이로 종업원과 손님이 주문을 하는 풍경이 아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모바일 앱의 성장으로 인해 적어도 요식업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요식업계는 요즘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일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식당 창업붐이 일고 사람들이 대거 창업에 나서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리사는 물론이고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 대부분의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한인 식당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필요한 인력의 수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한인타운 식당에 타인종 고객이 많아지면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서버를 찾기 힘들고 젊은 지원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인업계 인력난은 식당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로 인해 구인난이 지난 2년에서 3년간 지속되면서 은행, 의류,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종업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흔히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인 그 히스패닉 계열들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구한다 할지라도 그 숙련된 그런 그 인력들이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젊은 층의 영업 직종 기피 현상도 있어 업계에서 젊은 영업 직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주말 시애틀 인근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레이크우드에서 마켓을 운영하던 한인이 피살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한인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한인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50여 마일 떨어진 산타로자의 리즈웨이 고등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 총격범이 권총 3-4발을 쏜 후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17살 소년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즈웨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총격범 1명과 공범 1명을 체포해 신문 중입니다. 사건 직후 일대 학교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독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사망한 환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중년층 주민이라고 밝혔고 주민들의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 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독감 관련 사망자는 125명이었습니다. 전미 부동산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538만 채로
전달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545만 채를 밑도는 것으로 지난 7, 8월 2달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 기존 주택 90%, 신규 주택 10% 비율로 구성되는데 낮은 금리에도 재고가 많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되며 거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밴쿠버 인근 포트무디 코퀴트람 선거구에서 보수당으로 출마한 올해 47의 넬리 신 후보가 밤늦게까지 이어진 개표에서 16,588표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